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9,896명을 기록해 1, 2주 전 같은 요일보다 수백 명씩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62명으로 17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도 5명으로 안정세를 지켰습니다. 원숭이 도창이 국내에 유입된 가운데 도창을 치료할 의료진들이 분지침으로 15번 찌르는 2세대 도창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방식이 더 간편한 3세대 백신을 다음 달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00원 정도 오릅니다. 또 주택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함께 올라서 가계의 적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석유업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는지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는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최선은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896명으로 전날보다 6,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환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00여 명, 2주 전보다는 100여 명 늘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멈칫하면서 여름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62명으로 17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명으로 누적 24,530명입니다. 국내 첫 원숭이 도창 확진자의 접촉자 중 현재까지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창 확진자와 접촉한 49명 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도창 확진자인 내국인 A씨는 지난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뒤 직접 질병청에 의심 신고를 했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이송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치료 중입니다. A씨가 타고 온 비행기에 접촉한 승객은 모두 49명으로 이 가운데 A씨와 가까운 좌석에 앉은 8명은 중위험 접촉자, 승무원 2명을 포함한 그 외 접촉자 41명은 저위험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 접촉자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위험 접촉자 중 동의를 받아 정부가 비축한 2세대 도창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제까지 접종에 동의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원숭이 도창이 국내에도 유입된 가운데 원숭이 도창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료진들이 보유 중인 2세대 도창 백신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이 백신 대신 3세대 백신을 다음 달 들여온다는 방침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액체 용제를 주사기로 빼내 가루 백신병에 넣고 잘 섞습니다. 주사기 대신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포크처럼 생긴 분지침. 백신을 묻혀 어깨 아래 한 곳을 15번 찌릅니다. 네, 처음에는 15번 찌른다고 해서 좀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피부에 상처를 내서 항체를 만드는 방식이라 접종 후에 물집이 잡히는데 체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불편한 건 둘째치고 딱지가 앉아 떨어지기 전엔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이었으면 이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병원은 국립중앙격리병원으로서 두창을 비롯해서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첫날 2세대 두창 백신을 맞은 의료진은 자원한 20명. 2세대 백신은 생물 테러 대비용이라 물량은 충분하지만 접종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국은 전 국민 접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백신이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말한 대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접종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반 피하 주사를 4주 간격으로 2번 맞는 방식이라 더 간편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맞으면 증상 발현이 억제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다음 달 들여오기로 한 정부는 3세대 백신도 다음 달 도입을 목표로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250mm가 넘는 게릴라 후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에는 무더위 속에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예고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에 날씨가 갑자기 푹푹 찌는 한여름처럼 변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8.1도.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대전 등은 지역 관측사상 1006월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비구름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강한 저기압이 고기압 가장자리와 만나며 정체전선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 주기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남쪽으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북상하는 가운데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남하하며 정체전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느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아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우선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최고 250mm, 충청 지방에도 1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밤이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가 될 것으로 보여 취약 시간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부지방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며 장맛비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습도에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지적으로 기습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며칠 사이 내린 비로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용 석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이 평소 통학로로 이용되던 곳이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1톤이 넘는 거대한 바위덩이 수십 개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서울 은평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석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석벽 구조물이 인도 위로 위태롭게 쏟아져 내렸고 난간은 모두 힘없이 휘어졌습니다. 흙벽은 그대로 쏟아질 듯 위험하게 경사면이 모두 노출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애들이랑 그다음에 엄마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아침에 무너졌으면 진짜 애들 많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입주한 지 채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고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어차피 이거는 버려지게 이게 해야 돼. 시공사 측은 며칠 사이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린 것만큼 계산하지 못해서 배수시설의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하지만 애초 시공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항의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비 이 정도 와가지고 무너지면 경찰과 지자체, 시공사 측은 현장 주변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에는 방수천을 덮어 임시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보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숲길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크게 불안한 거죠. YTN 김태민입니다.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도시 골목골목에서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가 각 지역의 미세먼지와 세부 기후, 도로 구석구석의 균열 상태를 분석해서 재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국토의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교통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산에서 문제를 뽑는데 근데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쌓아놓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력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그 센서의 조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kg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가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만든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트윈 텔레그래프는 현재 시간 27일 어나니머스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권 대표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트윈 텔레그래프는 권 대표를 겨냥한 이 동영상이 어나니머스 소속임을 주장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권 대표가 끼친 피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권 대표의 책임을 묻고 최대한 빨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예정대로 동반 인상됩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 요금 부담은 1,535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3원이고 연간으로는 5원인데 이번 3분기엔 1년치를 한 번에 적용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한전이 약관까지 바꾸면서 긴급 수혈에 나선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외계층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불볕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35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합니다. 한전은 또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팔고 사업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을 통해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1.11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 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국제 유가는 1년 전보다 61%, LNG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 압력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메가줄당 15.88원에서 7% 인상된 16.99원으로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7.2%,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7.7%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평균 31,760원에서 33,980원으로 2,22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7월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처럼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이 함께 올라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욱 뛰게 됐습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 심리를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해물탕집. 끓이며 먹는 음식들이라 안 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뛰는 재료값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달엔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동시에 오른다니 여름을 어떻게 버틸지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무섭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우리는 또 끓이는 거기 때문에 틀어놔 마나야. 그래도 무늬만이라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무섭지 전기요금이. 이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으로 물가는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대 상승률에 그쳤지만 올해 4월 인상을 거치며 급격히 올라 지난달엔 역대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가가 4월 4%대에서 5월 5%대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데엔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월과 비교해 봤을 때 축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더욱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요인들은 물가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오름폭보다 더욱 클 거로 보입니다. 먹거리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공물가로 신음하던 와중에 이번 여름 맹렬한 무더위가 예보된 터라 피부로 느끼는 전기료 인상폭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체감 물가가 오르니 물가가 더 뛸 거란 기대 심리도 덩달아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월급과 물건값이 더 오르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않을 경우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나라박 원자재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에 이어 거리두기 해제 뒤 여행이나 외식 수요 증가가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상황. 이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료마저 오르며 그나마 물가 상승을 억제하던 최후의 보루마저 흔들리는 셈이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은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사들도 7월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서 공급하고 직영주유소는 당일부터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의 공급 가격과 주유소의 판매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지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고 한 10,000원어치 살 거를 5,000원어치 사요. 그리고 안 사게 되고 덜 사게 되고 걱정돼.
네,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소비자뿐 아니라 축산 농가도 시름이 깊어진다는 영상 보셨는데요. 고공행진하는 밥상 물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메카, 노량진 학원가마저 덮쳤습니다. 컵밥을 팔면서 공시생들의 한 끼를 책임져 오던 상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학원가를 찾는 수험생들은 점차 줄어드는데 음식 재료값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상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이 즐겨 찾는 서울 노량진의 컵밥 거리입니다. 지갑이 얇은 공시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해오던 이곳도 최근 고물가 상황에 시름이 깊은 상황인데요. 재료 가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메뉴인 닭튀김 덮밥에 들어가는 이 닭고기의 경우 2kg당 32,000원에서 64,000원으로, 그러니까 꼭 2배 비싸졌습니다. 대표 재료인 스팸 역시 상자당 16,000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컵밥마다 빼놓을 수 없는 달걀 역시 한 판에 4,000원대에서 7,000원 가까이 훌쩍 뛰었습니다. 16년째 골목을 지켜오던 상인이 처음으로 컵밥 가격을 500원 더 올린 이유입니다.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리려고 버티고 있다가 이분들은 막 500원씩만 더 올린 게 어떻겠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올려갖고 학생들도 그러려도 힘든데 뭘 올리냐고 지금 그러는 입장이고. 바로 옆 컵밥집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줄어든 매출에 인건비조차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매일 오는 이제 물건 시키고 그 다음날 되면은 계산서 올 때 인상 예정 왜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린 요만한 게 1,000원 하던 게 지금 1,7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요즘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로선 500원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 부담 많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바깥에서 먹는 게 많이 부담이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량진을 찾는 공시생들의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직접 찾아가야 하는 학원가보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지면서 컵밥을 찾는 발길도 뜸해진 겁니다. 얼어붙은 상권의 고물가까지 점심시간에도 문을 굳게 닫은 상점이 흔해진 컵밥거리엔 상인들의 한숨만이 가득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전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인당 국가채무는 2,013만 원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현 시점의 국가채무 1,039조 원을 지난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로 나눠 계산한 수치입니다. 현 시점 채무는 2차 추가경정 예산 기준 올해 말 국가채무 예상액이 1,068조 8천억 원이고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01조인 점을 고려해 추산했습니다. 네, 인간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의미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한길 사람 소근에서는 100세 시대 노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